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양경찰청 해체가 발표된 이후 해경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해경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살짜리 아이를 학대한 아이 돌보미가 구속됐는데 아이를 상습적으로 차량에 혼자 놓아두거나 심지어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서는 아시아예술극장이 작품 공동 제작과 공동 유통을 추진하고 있어 콘텐츠 제작 공장으로서 위상이 기대됩니다. 무소속의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 측의 말을 종합하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유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질문 문항은 적합도와 본선 경쟁력을 동시에 묻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협상팀을 통해 단일화 방식을 논의해왔던 두 후보 측은 쟁점 사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오늘 새벽 토론회가 끝난 뒤 두 후보가 직접 만나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오늘 광주 유스케어와 말바우 시장 등 전통시장을 돌며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유세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광주 방문에서 새정치연합이 윤장현 후보를 선택한 것은 변화를 갈망하는 광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광주가 새정치연합을 지지해줘야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창출도 가능하다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첫 주말을 맞아 지방선거 후보들이 총력 유세에 나섭니다. 광주시장 후보들은 무등산 증심사 입구와 체육행사장, 대형 마트 등을 찾아 주말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기초단체장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들도 등산로 입구와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유권자 접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30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이전에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보고 이번 주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가 발표된 이후에 해경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해경들도 크게 늘어나는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해경 직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여객선 입출항을 점검하고 있지만 표정은 어둡습니다. 평소처럼 현장에 나서고 있지만 해경 해체 소식에 뒤숭숭한 분위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옛날 같지 않지. 마음이 좀 가라앉는 그렇지. 이것 때문에 참 걱정되는 거예요. 지난 19일 해경 해체가 발표된 뒤 해경 내부 게시판에는 하루 많게는 100건 이상의 실명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자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의 해체 발표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지휘부에 대한 비판글입니다. 특히 4개 지방해양경찰청과 17개 해양경찰서를 거느린 해경 조직이 세월호 사고의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것 아니냐는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목포, 서해치는 건 난리가 났죠. 다른 데는 가만히 앉아서 폭탄 맞은 거예요. 아니, 우리도 황당한데 솔직히 우리도 답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뭐 말하겠어요. 명예퇴직 신청자도 크게 늘어나는 등 해경 조직 이탈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 해수욕장 관리와 중국어선 단속 등에 대한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해경 해체 발표에 따른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무소속의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가 광주 MBC 토론회에서 당선되고 나면 복당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언제든 복당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정혜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에서 두 후보는 정당과 지도부를 비판하며 탈당했던 분들이라며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사탕은 있지만 마음대로 들고 나는 정당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을 같이 하셨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이 정책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봉근 후보는 학업을 중단한 어르신과 학생들을 위해 학력인정 대안교육기관을 늘리겠다고 밝혔고 김영수 후보는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왕복 후보는 여학생과 여교사를 더 배려하고 어른을 섬기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양형일 후보는 친환경 급식 공급이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학부모 감시단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장휘국 후보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 토론, 논술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차량 안에 18개월 된 여자아이를 가두고 다른 일을 보다가 붙잡힌 아동 돌보미가 방치와 폭행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고 온몸이 멍으로 뒤덮인 아이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여자아기의 엉덩이와 등, 팔과 다리가 피멍으로 물들어 있고 시퍼렇게 멍이 든 눈은 잘 떠지지도 않습니다. 손은 골절돼 있고 손에 입은 화상은 치료조차 하지 않아 고름이 흘러나옵니다. 지난 9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 혼자 방치된 채 발견된 18개월 된 아이의 몸 상태입니다. 이혼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6개월 전 아이 돌봄이 32살 김모 씨에게 맡겨졌고 그때부터 상습적 폭행에 노출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노랗게 변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멍들로 봐서 지속적으로 단 하루 그날 하루 때린 게 아니고 수에 거쳐서 이렇게 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보미는 최소한 50번이 넘게 29시간 동안 아이를 차에 혼자 가둬두고 일을 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김모 씨는 오직 이 2살 여아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돌보미 김 씨를 구속하고 돌보미의 폭행을 묵인하고 치료도 방임한 아버지 28살 정 씨도 입건했습니다. 어린이집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할구청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기념 행사가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5.18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5월 문화제를 열어 80년 당시의 사진전 등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는 오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부활제를 열고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켰던 5월 영령들을 추모합니다. 또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대구에서 5월 광주 빛을 들이다라는 주제로 전국 순회 사진전이 열립니다. 들불열사 합동추모식과 제9회 들불상 시상식이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내에서 열립니다. 들불열사 기념사업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윤상원과 박기순 열사 등 7명의 열사를 추모하는 합동추모식을 열고 모범적인 남성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들불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들불상 선정단은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위원장 조장희 씨로 삼성의 노동조합을 만든 점이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서는 아시아예술극장은 작품 공동 제작과 공동 유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른 예술극장과 공동으로 투자해서 작품을 만들고 투자한 극장 등을 통해서 작품을 전 세계에 유통시킨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소인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 차이밍 양은 당나라 승려 현장의 고행을 담은 첫 연극 작품을 빈 페스티벌 무대에 올려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아시아 예술극장에서도 객관적으로 공연될 이 작품은 빈 페스티벌과 벨기에 쿤스텐 페스티벌 등이 함께 투자해서 제작됐습니다. 아시아 예술극장의 작품들이 세계적인 예술축제에서도 선보일 수 있었던 건 이런 공동 제작의 결실입니다. 유럽에선 이미 지난 1980년대부터 여러 예술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제작이 폭넓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On the international level, it's always important what is the artistic connection between the artist, Kika Sears, and the organizer. 아시아 예술극장이 객관작품의 공동 제작 방식을 도입한 건 안정적인 재정 투자와 유통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입니다. 아시아 예술극장은 개관 이후에도 공동 제작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투자한 극장들을 통해 작품의 활로를 넓힐 계획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필요로 한 거는 제작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제작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줄 기회를 관객을 만들어내는 거. 공동 제작의 지원 대상은 아시아 지역의 예술가들이지만 투자할 극장이나 예술기관은 아시아에 한정짓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술가들에게 최상의 창작 여건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공연 기회도 보장해주는 두 마리 토끼를 공동 제작을 통해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당비 대납 혐의로 구속된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후보 측 인사가 늘었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낙연 후보 측 지역사무소 관계자 박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낙연 후보 측의 당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캠프 관계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지인을 동원해 당비를 분산 입금하거나 교차 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 6천 명의 당비 3,200여만 원을 대납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아리랑 축전에서 호평을 받았던 뮤지컬 빛골 아리랑이 오늘과 내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앙콜 공연됩니다. 6.25 전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굴곡진 현대사를 탄탄한 줄거리와 완성도 높은 연출로 엮은 빛골 아리랑은 5.18 34주기를 맞아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만든 빛골 아리랑은 오늘 오후 4시와 8시, 내일 오후 4시 공연됩니다. 올해 대인예술시장 거점 사업을 진행하는 별장 프로젝트 팀은 생활용품 등을 직접 제작하는 메이커스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대인예술시장에 들어서는 메이커스 스튜디오는 물건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각종 자재와 3D 프린터 등을 활용해서 생활용품이나 예술품을 만드는 곳으로 제작된 작품은 야시장 등을 통해 유통됩니다. 스튜디오에 입주하고 싶은 예술가나 시민은 오는 28일까지 별장 프로젝트 팀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침에 나가실 때는 교통 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흐립니다. 한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9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내일은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광주 전남 30에서 80mm로 꽤 많은 양입니다. 특히 밤부터는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영광이 16도, 광주 19도, 나주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화순이 29도, 구례 3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진도군은 바람의 세기가 초속 6에서 11m, 파도의 높이는 최고 1.5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다시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